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 오늘은요, 인간관계의 서툰 사람들을 위한 쉬운 대화법이라는 제목으로 대단히 실질적인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회사에서나 아니면 어디 사회에서나 참 사람 사귀기 힘든 분들 계시죠? 그리고 참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나는 그런 거가 이렇게 쭈뼛쭈뼛거려지고 잘 못하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으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참 잘 지내고 자연스럽게 잘하는 사람 보면 참 부러운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될지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을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를 잘하고 있는 분들도 나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이렇게 조그만 팁이 될 수 있으니까 함께 이제 시간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업무 시간에는 일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 업무 외 시간에 이렇게 짜투리 시간들을 이용해서 직원들하고 같이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굉장히 좋잖아요. 인간관계가 원활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굉장히 그 도움받는 부분들도 많고 회사에서 나를 돕는 사람들이 많아야 내가 수월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그리고 뭐 꼭 직장이 아니더라도 밖에 어떤 사회생활도 그렇고요. 그리고 행복하게 그렇게 좀 편안하게 그렇게 수월하게 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관계라는 거는 참 정말 중요한 숙제이자 어려운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그 오늘의 주제는요, 굉장히 이렇게 뭐 이렇게 작은 어떤 그런 작은 얘기들 이런 거를 통해서 쉽게 친해지는 방법인데요. 그 첫 번째가 자주 봐야 정든다예요. 자주 봐야 정든다.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 이제는 정말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하고도 메신저 하죠. 바로 저쪽에 건너편에 있는 사람하고도 이제 이렇게 메신저로 이렇게 해서 뭐 얘기하고 이게 되기 때문에 얼굴 보고 대화하는 경우가 참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회사에서 이제 마스크 쓰고 이렇게 생활하시니까 그 뭐 가서 얘기하는 게 더 신뢰가 돼서 이제 더 안 그런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대면으로 눈을 서로 마주보고 얘기하는 거는 대단히 그 사람과 특별한 어떤 그런 느낌을 주고받게 됩니다. 은연중에. 그래서 이제 내가 사람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원활해지고 싶다. 지금 뭐 친한 사람도 없고 그런 거 되게 서툴다 이러신 분들은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라도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산에 메신저 창 쓰지 않고 요만큼 몇 걸음 걸으면은 지금 만날 수 있는 만약에 저쪽 팀, 영업팀 아니면 마케팅팀의 박대리 아니면 최 과장하고 이따가 1시부터 회의할 건데 그 준비 다 됐어요? 라는 걸 자, 1시에 회의 준비 다 됐어요? 라고 이제 메신저 저기서 지금 이렇게 하면 보이는 사람한테 메신저 할 게 아니라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가서 이렇게 똑똑 이렇게 두드려가지고 그 1시부터 회의하는 거 준비 다 됐어요? 이렇게 눈 보고서 그거 굉장히 간단한 얘기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눈을 쳐다보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한번 점심은 드셨어요? 뭐 드셨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 그렇게 해서 한두 번 부딪히는 사람과 전혀 메신저로만 얘기하는 사람과는 굉장히 인간관계의 친밀도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친밀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 웬만하면 몇 걸음 걷자. 그리고 그 사람 눈 보고 그리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니까 거리 두고 이렇게 해서 책상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박 과장님 이렇게 해서 1시부터 회의인데 그거 준비 다 됐어요? 저희 들어가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는 거죠. 눈을 마주보고. 이런 어떤 습관이 몸에 배어 있으면 훨씬 더 인간관계가 수월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가서 본인이 어떤 얘기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뭐 과장님 그 지난번에 그 회의한 내용 그 회의로 다 돌렸는데 그 중에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라고 했는데 이제 이 사람이 난 여기 서서 이제 좀 친해 볼 거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몸을 네 이렇게 돌리고서 이제 컴퓨터만 보고서 네 이렇게 하고 막 계속 딴짓하고 있으면 그 사람 나랑 지금 얘기할 어떤 마음의 여유가 없다든지 아니면 얘기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어떤 바디랭귀지도 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하고 지금 당장 대면해서 마음이 급해서 이거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거기다 대고서 친해져야 돼. 눈을 봐야 정든다고 했어. 라고 해서 계속 있는 거 굉장히 또 그 센스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그 바디랭귀지를 잘 읽으면서 웬만하면 건너편에 이렇게 있는 사람도 누구 홍 차장님, 박 과장님, 팀장님 이렇게 해서 서로 눈 보고 얘기하는 습관을 오늘부터 좀 들여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대단히 그 인간관계 원활하게 하는데 아주 작은 팁이 될 것 같아요.
그 작은 팁이지만 대단히 효과가 있는 그런 방법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이야기거리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죠. 보통 스몰 토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스몰 토크에 대한 전문적인 영상이 그 재생 목록에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직장인의 대화법 여기에 이제 보시면 직장 인간관계에도 있고 대화법에도 있는데 오늘 이제 다시 그 스몰 토크에 대해서 간략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소소한 이야기거리를 자기가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대면했을 때 머쓱하게 뭐 쭈뼛쭈뼛 할 얘기 하나도 없어서 그냥 멍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그 사람과 어떤 원활한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거리를 미리 준비를 하되 난 이런 얘기를 할 거야. 이제 사람들하고 만나면 이런 스몰 토크를 할 거야 라는 거를 준비를 하는데 준비하지 말아야 될 화제, 소문, 누구의 루머 들었어? 김 과장이 이랬대. 들었어? 최 대리가 이랬대. 라는 얘기는 스몰 토크 절대로 화제로 올리지 않는다. 그건 나의 어떤 이미지를 깎아내리고 나한테 하등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자, 루머는 화제로 삼지 말아야 된다. 이 원칙을 절대로 지키시고요. 그리고 스몰 토크는 주로 어디서 하나 하면 커피 마시면서, 그러니까 그 휴게실 같은 데서 커피 마시다가 안녕하세요 홍 과장님, 안녕하세요 뭐 김 차장님, 그런데 그냥 막 쭈뼛쭈뼛 이렇게 인사만 하고 지나오는 게 아니라 날씨 참 좋죠 뭐 이런 식으로 잠깐 한담을 나누는 게 그걸 스몰 토크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도 그 워낙 그런데 이렇게 유연하게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내가 만약에 그런 쪽에 좀 약하다 그러면 이제 미리 어떤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준비해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요령을 이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스몰 토크, 그러니까 업무 외 시간에 차를 마신다거나 아니면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렇게 서서 기다린다든지 아니면 뭐 1층 로비에서 뭐 잠깐 그 사람들이 모이기로 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서 있는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회의 시간에 들어갔는데 이제 한 5분 전에 들어가서 준비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앞에 사람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 이런 거 되게 어색한 일이잖아요. 자, 그럴 때 한두 마디 자연스럽게 하는 걸 스몰 토크라고 그러는데 그 주제는요 어떤 건가 하면 아주 간단해요. 의식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의식주 그리고 취미, 스포츠, 영화, 드라마 이렇게 아주 가벼운 것들 이런 것들이 그런 스몰 토크의 정말 자연스러운 그런 주제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주제들과 더불어서 이제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현황, 느낌, 정보라는 세 가지 접근법이 있다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뭐라고요? 현황, 느낌, 정보. 자, 예를 들어볼게요. 아까 의식주, 취미, 스포츠, 영화, 드라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만 가지고서 이제 몇 시간을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치 얘기도 아니고 종교 얘기도 아니고 사람들하고 어떤 그런 이제 논쟁을 유발할 만한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유쾌하고 즐겁고 가볍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음식을 예로 들어보면 이제 의식주 중에서 이제 식 제일 만만하잖아요. 그러면 저기 우리 그 회사 옆에 굉장히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브랜드, 베이커리 브랜드, 그 제이 브랜드, 예를 들어서 제이 브랜드 들어왔는데 가봤어요? 이렇게 현황 새로 들어왔는데 어때요? 되게 맛있어 보이던데? 라고 얘기하면 이제 그럼 저는 예 가봤어요. 거기서 이제 빵이랑 이런 거 하도 난리를 치길래 한번 먹어봤어요. 그러면 느낌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맛은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현황 얘기했고 느낌 됐죠? 그다음에 정보. 그러면 어떻고 또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거기 그런 쿠폰이나 그런 거 이벤트 그런 거 있다는데 그런 거 저기 혹시 가시게 되면 알면 저도 알려주세요. 이런 거. 이렇게 정보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이제 그 사람한테 느낌, 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느낌을 물어봤죠? 그 다음에 정보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그 사람도 나에게 어떤 그런 식의 얘기를 하면 나도 그에 대한 어떤 현황, 정보, 느낌 이런 얘기들을 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원래 이 스몰 토크에 굉장히 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조금 더 감을 잡기가 쉬우실 거예요. 또 볼게요. 자, 이제 이런 접근 방법이고 이제 또 어떤 접근 방법이 있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의식주, 취미, 그 다음에 스포츠, 영화, 드라마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일단 첫 번째 공통의 화제 찾기 이걸로도 이제 3단계 접근법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자, 공통의 화제 찾기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 의식주 이런 거 중에 어느 거 취미라고 해봐야지.
그러면은 뭐 아니 우리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집 고양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집 저 고양이 키워요. 이러면서 너무 예쁘죠. 막 이러면서 러시안 블루예요. 막 저희 집 고양이가 러시안 블루예요. 그래서 왜 저기 개나 고양이 혹시 키우세요? 얼마나 자연스러운 주제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개나 고양이를 많이 키운다 그러면 이제 공동된 화제를 찾아진 거예요. 요즘 이제 반려견들, 뭐 반려묘들 주로 많이 이제 키우고 좋아하고 그러니까 뭐 그런 주제를 꺼냈을 때 공통된 화제 찾기가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어머, 그러면 뭐, 저는 고양이 아니고요. 저는 개 키워요. 어머, 그럼 어떤 종류를 키우세요? 대화 주제를 그 다음 확대하는 개념입니다. 맨 처음에 공통의 화제 찾고 스몰 토크에서 그 다음에 그걸 이제 확대해 나가는 거죠. 어머, 그럼 어떤 개 키우세요? 뭐 한 마리예요, 두 마리예요, 뭐 몇 살 됐어요, 뭐 걔네들이 뭐 이쁜 짓 하는 거 막 서로 사진 보여주고. 고양이는 뭐 개에 비해서 뭐 이런 점은 되게 좋은데 너무 애교가 없고 이렇게 사람한테 착 붙질 않으니까 그런 건 좀 손은 덜 가는데 그런 게 좀 아쉬워요. 걔는 막 너무 좋아하죠, 들어가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화 주제를 확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개에 대해서 이제 막 물어보고, 그럼 뭐 사료 뭐 어떤 거 먹이세요? 뭐 보통 저희 지인 같은 경우는 집에서 그냥 막 초복이라고 닭을 삶아서 먹였대요. 진짜로. 막 그래서 막 닭도 삶아주고 뭐도 삶아주는데 뭐 잘 먹고 막 이런 얘기 하다 보면 끝도 한도 없이 개, 고양이 갖고도 굉장히 즐겁게 얘기하다가 그러면 오후에 근무 잘하세요. 네. 뭐 즐거웠어요. 이게 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그리고 야구 좋아하는 사람. 어느 팀이세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요새 뭐 어떤 선수가 어떻고 이렇게 이제 야구를 갖고 공통된 화제를 찾을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날씨를 가지고 비 다음 주에 뭐 일주일 내내 온다는데 전 비 온 날 뭐 주말에 뭐 하실 거예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뭐 주말에 뭐 비 오는 날 뭐 어떻게 지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대화 이슈를 이제 확장해 나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 그 대화에 대해서 더 이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질문을 해주고 그 다음에 맞장구를 쳐주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뭐 고개를 이렇게 끄덕거려 주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질문 뭐 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그 사람이 막 얘기하기를 원하는 그런 질문들을 해주면 신이 나서 막 잘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몰 토크 같은 경우는 절대로 무겁지 않은 주제를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도 뭐 그렇게 깊은 내용 아니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가벼운 내용을 서로 이제 공유하면서 굉장히 친해지는 느낌을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몰 토크를 지금 말씀드린 어떤 그 방법들에 의해서 나는 그러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 공통된 화제를 어떻게 찾아볼까? 이걸 확장을 어떻게 시킬까? 그 다음에 질문이나 맞장구는 어떻게 할까? 이런 걸 하다 보면 점점 연습이 되겠죠. 자, 세 번째 볼까요? 스마트폰은 반드시 내려놓고. 자,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스몰 토크를 또 이제 굉장히 가벼운 얘기를 하니까 그런 얘기하면서 이렇게 막 그러면서도 이거 보고 막 문자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사람과 친해지지 않겠다는 뜻이고 얘기하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주 급한 일이 아닌 다음에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서 절대로 얘기하지 않는다. 그거 지금 문자 확인 안 해도 금방 큰일 나는 게 아니잖아요. 스몰 토크를 해봤자 그냥 3분, 뭐 5분 이렇게 얘기하면 길게 하는 건데 그래서 그동안은 스마트폰을 보지 않으면 훨씬 더 그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볼까요? 이제 스몰 토크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럼 나중에 봬요. 수고하세요. 그러고 이제 헤어졌는데 다음번에 이제 그 사람이랑 다시 뭐 화장실 앞에서라든지 아니면 휴게실이라든지 아니면 거래처도 이제 그런 어떤 스몰 토크로 이제 좀 친해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상대의 사소한 것들을 기억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는 이제 무심코 어떤 얘기들을 했는데 그거를 내가 기억하고 있어서 다음번에 얘기를 해주면 굉장히 우리는 친한 어떤 사이가 되는 친밀감이 도는 그런 관계가 견고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한테 대해서도 어떤 이제 호감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김대리가 그 추천해주는 거기 그 베이커리 아니면 커피숍 거기 새로 생겼다는데 가봤는데 그거 되게 좋더라. 당신 얘기하는 것처럼 그 음료 그거 마셔봤는데 완전히 내 취향이었어. 얼마나 기뻐요. 그죠? 그쵸. 그거 정말 딱 좋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뭐 거래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뭐 직원들하고
뭐 지금 워크숍은 못하니까 뭐 간단하게 어떻게 할까 했는데 어떻게 워크숍 대신 뭐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거. 나는 그때 막 그런 얘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는데 잠깐 한 얘기를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거는? 라고 물어보면, 아, 그래서요, 우리가 워크숍은 못 가고요. 뭐 이런 거를 이제 따로 그렇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이런 행사를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아, 그것 참 좋았겠네요. 우리 회사에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 되겠어요. 응용해봐야겠어요. 이렇게 하면 또 얘기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그 부모님 뭐 저기 그 팔순 잔치 뭐 그런 거 지금 준비했다가 못 하신다고 그러는 거 그래서 어떻게 대신 뭐 하셨어요? 그리고 재미있게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 이렇게 물어봐 주는 것도 좋은 거고. 그래서 그 사람이 지난번에 했던 얘기에 대해서 내가 기억하고 있고 질문해 주는 것도 나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이미지를 이끌어내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자, 5번째 볼까요? 긍정적인 소문내기입니다. 긍정적인 소문내기. 그 어떤 건가 하면 사람들은 왜 자기를 칭찬해 준다는 거 그리고 이해해주고 인정해준다는 거를 싫어할 사람이 없겠죠. 그런데 대놓고 이렇게 앉아서 당신 정말 훌륭해. 이런 건 정말 멋진 일이야 라는 걸 대놓고 면전에서 하는 거는 좀 이렇게 낯간지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통해서 듣는다는 거는 굉장히 기분 좋고 고마운 일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이제 김대리와 박대리에 대해서 다른 제3의 사람들한테 어떤 이제 긍정적인 소문을 내면 그 박대리와 김대리와의 어떤 인간관계, 어떤 그런 그 친밀도가 굉장히 좀 높아지는 거고, 그다음에 나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어떤 이미지를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대리,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뭔가 하면요, 애매하거나 추상적으로 칭찬하면 안 돼요. 그럼 그 제3자가 그게 기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걸 김대리나 박대리한테까지 김대리 이랬다며 지금 최대리가 당신 되게 칭찬하더라? 라는 걸 전해주지 않아요. 나한테 인상적이지 않았던 내용은.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김대리는 참 다정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나서 이 얘기가 김대리 귀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하시면 착각이에요. 그리고 박대리는 참 순발력이 좋아. 귀에 들어가라. 이래봤자 귀에 안 들어간다니까요. 그게 인상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인상적으로 하려면 구체적으로 칭찬해야지 인상적으로 그 듣는 사람이 들어서 그 사람 귀에까지 들어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걸까요? 김대리는 참 다정한 것 같아. 똑같이 다정한 것 같아라는 걸 칭찬을 하는 건데, 글쎄 지난번에 길에서 길고양이를 보고 그걸 굳이 그걸 동물보호소에다가 데려다 주고 오더라. 진짜 사람이 너무 이렇게 참 진짜 러블리하지 않니? 뭐 이런 거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그래 새끼 고양이를 막 길에서 주워다가 막 동물보호소에다 데려줬대. 참 그 친구도 참 그렇지 성격이 따뜻해. 라든지 아니면 지난번에 그 박 과장 부모님이 그 회사 로비에 계시니까 글쎄 김대리가 글쎄 가서 막 이렇게 차가운 거 음료 막 사다가 드리고 그 회의 때문에 박 과장이 못 내려오니까 김대리가 막 어머님 하면서 그렇게 막 이렇게 케어하고 이러더라. 어쩜 이렇게 사람이 참 그렇게 다정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얘기가 들으면 인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귀에 안 들어가겠냐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박대리 같은 경우도 참 순발력이 좋아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로 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박대리가 참 순발력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지난번에 그 손님이 어떤 정말 좀 이상한 손님이 컴플레인을 한다고 본사 사무실로 쳐들어왔는데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박대리가 딱 눈치를 채고서 저쪽에 있다가 탁탁 와가지고 그 손님을 탁 모시고 다른 이제 뭐 사람들 못 보게 이제 탁 어느 방으로 이렇게 모시고 탁 들어가서 차 대접하고 그 손님 그 컴플레인 내용 다 들어주고 그렇게 아주 그냥 탁 깔끔하게 이렇게 컴플레인 처리 사과하고 그 이제 뒷수습하고 그렇게 처리를 하더라고. 그 친구는 순발력이 정말 끝내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소리가 진짜 그 사람 그렇구나 라고 생각돼서 박대리 그때 그랬다며? 그 손님한테 그랬다며? 진짜 야 그거 굉장하다 라고 귀에 들어갈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구한테 긍정적인 소문 낼 때는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그렇게 제3자한테 얘기를 해서 귀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요, 인간관계의 서툰,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인간관계에 서툰 사람을 위한 쉬운 대화법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여러분들과 팁을 나눴습니다. 이것도 쉽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용기를 내십시오.
이거는 정말 그나마 쉬운 방법들을 제가 모아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용기만 내시면은 얼마든지 활용하셔서 더욱더 견고한 그다음에 우호적인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유세인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